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킹 버틀러입니다. 블라비와 탑걸의 경기 프리뷰 해보겠습니다. 블라비가 1승 2패로 3위, 탑걸이 3전 전패 5위입니다. 양 팀에게 유리한 경우의 수를 한번 볼까요? 블라비가 더 심플하죠? 승리하면 됩니다. 승리하면 2승 2패, 탑걸은 4전 전패가 되고요. 이러면 조 3위, 6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한 마지노선 확보가 유력해집니다. 여기에 액션이가 개벤까지 잡아주면 더 완벽해지겠죠. 그러면 액션이가 3승이 되고 개벤이 1승 3패가 되면서 개벤과 탑걸이 블라비 밑으로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개벤이 쉽지는 않겠지만 액션이를 이길 수도 있겠죠. 그러면 2승 2패가 되고 액션이가 2승 1패. 이 시나리오에서 국대패미 액션이와의 최종전 승리한다면 액션이도 2승 2패가 될 수도 있어요. 블라비가 탑걸에게 이기고요. 그러면 액션이 블라비 개벤 세 팀이 2승 2패 동률이 되는 시나리오도 나올 수 있다. 개벤이 이긴다고 하더라도 사실 블라비 위로 가긴 어렵습니다. 이미 6골 차가 나기 때문에 어지간한 대승이 아니고서는 이걸 뒤집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액션이는 만약에 2패를 하게 된다면 골득실차 내려올 수도 있겠죠? 이 케이스에서는 블라비가 2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순위는 3위다. 2승 2패를 하고 액션이가 개벤에 이길 확률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3승, 개벤이 1승 3패 이렇게 될 가능성이 보이긴 합니다. 탑걸도 조 3위로 6강 플레이오프 갈 수가 있습니다. 일단 블라비를 이겨야 됩니다. 1승 3패, 블라비도 1승 3패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냥 이겨서는 안 되고 3골차 승리가 필요해요. 3대 0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5골 넣었는데 그럼 8골이 되겠죠? 골득실이 -1이 되고 여기서는 실점이 5에서 8로 늘겠죠? 3골을 먹는다면 그러면 1에서 -2가 되겠죠? 그래서 골득실에서 앞서서 블라비보다 위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액션이의 도움이 좀 필요하죠? 액션이가 개벤을 잡아준다면 1승 3패 세 팀이 1승 3패 동률인 가운데 이미 개벤은 앞서 있기도 하고 액션이가 개벤을 이긴다면 여기서 더 마이너스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겠죠. 이 경우에 탑걸이 기적적으로 3위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의 탑걸의 경기력, 블라비를 상대로 3골 차로 승리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이죠. 탑걸은 6강 플레이오프 못 나간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땐 승리가 필요해요. 4전 전패로 밑으로 내려가는 거랑 1승이라도 거둬서 4, 5위 크로스 토너먼트 하는 거랑 정말 다를 거예요. 팀 분위기 자체가 완전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 승리가 탑걸에게도 절실할 겁니다. 자, 전설의 포켓몬 더비가 여기서 성사가 됐네요. 이유정 대 강보람, 강보람 대 이유정 여기서 만납니다. 팀의 모든 골을 책임지고 있다는 게 또 공통점이에요. 강보람 팀의 6골 중에 6골 다 넣고 있고 유정도 팀의 5골 중에 4골 러시를 하면서 모든 골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양대 에이스의 충돌. 또 우리가 전설의 포켓몬이다 이들의 영입 전부터 얘기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대단한 충돌이 되겠습니다. 예고편이 길진 않았지만 눈에 띈 것은 탑걸의 포지션 변화죠. 보경이 수비로 내려왔고 다영이 다시 선발 라인업 유정과 투톱을 이룹니다. 다행히 채연은 키퍼 고정화. 지난 경기 아주 화력이 좋았어요. 그리고 과감하게 유빈을 벤치로 드랍시켰습니다. 지난 개벤전에서 컨디션이 썩 좋지 않았죠. 사유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응이 좀 느렸고 백코트 할 때도 가장 좀 처져 있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기동력 이슈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유빈을 로테이션으로 돌리고 보경도 다시 공격으로 가고 경기 중에 변화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시작은 이렇게 나왔어요. 탑걸이 정말로 3골차 이상 승리를 거둬서 기적적으로 6강 플레이오프에 나간다. 이것도 대단하겠습니다만 탑걸에게는 승리 그 자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태형과 탑걸이 지금 내일 4연패 중이죠. 지난 슈퍼리그 결승전부터였는데 그 결승전은 그럴 수 있었어요. 대패를 하긴 했습니다만 월클이 1황이기도 했고 전력차 좀 낮죠. 하지만 G리그 지금 예선인데 여기서 1승도 못한다는 것은 좀 자존심 상할 수도 있습니다. 1, 2차전은 포지셔닝을 확정지지 못해서 좀 헤맨 부분이 있고 3차전은 개벤에게 일격을 당했습니다. 블라비 또한 만만치 않은 상대인데
그래도 점수차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승리한다는 자세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다 보면 운이 좋아서 뭐 3골차 이상도 날 수 있는 것인데, 사전 전패로 반대편 B조와 멸망전 쪽 크로스 토너먼트를 하는 것과 1승이라도 거두고 분위기 반전시켜서 붙는 거랑은 정말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 슈퍼리그 깜짝 준우승의 저력을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보경이 다시 한번 살아나서 유정과의 호흡 이제 좀 맞춰줄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영도 지난 준우승의 주역이었어요. 특히 준결승 길목 액션이를 잡는데 1등 공신이었는데 G리그 들어서는 무색무취. 본인이 제일 속상하겠습니다만 살아나줄 필요 있다. 특히 김태형 감독이 명예회복을 하려면 여기서 한번 반전이 필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물론 상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진철도 지금 양보할 때가 아니죠. 불라비도 여기서 2승 확보하지 못하면 1승 3패 자칫하다가는 불라비가 멸망 토너먼트 쪽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강한이 트리오 다시 한번 똘똘 뭉쳐야 되고, 강보람은 지금 6골로 G리그 선두죠. B조가 시작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6강을 노리는 팀이라면 강보람, 한초임, 이승현 다시 한번 똘똘 뭉쳐서 멋진 경기 보여줘야 돼요. 불라비의 2번의 패배가 다 석패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대팸과의 경기도 3대1로 앞서다가 4대3 역전당했죠. 지금 국대팸이 A조 최강 전력인 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 이제 우승 후보 중 한 팀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불라비가 잘 싸웠다 재평가가 필요하고, 그게 강보람은 해트트릭 했죠. 물론 개벤과의 경기에서 운은 좀 따랐죠. 개벤이 지금 강제 리빌딩 하기 전이기 때문에 좀 손쉽게 이긴 경향도 있었습니다. 이때 불라비의 경기력은 썩 좋지 않았는데도요. 하지만 액션이와도 또 타이트하게 붙어줬어요. 1대1. 사실 무승부 있었으면 이거 승점 1점씩 나눠 갖는 건데 승부차기도 가서 굉장히 여러 명이 찼죠. 특히 안혜경 키퍼에게 위닝 찬스가 한번 왔었는데 살리지 못했고, 결국은 액션이에게 승부차기 잡히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국대팸 액션이 강호들 상대로도 석패했다. 그렇기에 탑걸 상대로도 충분히 좋은 결과 낼 수 있겠죠. 전반적으로 최진철과 불라비에게 대회 운이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무슨 말이냐? 이게 G리그가 아니라 슈첼리그였다면 지난 슈퍼리그 6위로 강등이 됐으니까 챌린지에서 시작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바로 방출 싸움이에요. 그런데 리그가 개편이 됐고 아예 리셋이 됐죠. 새로운 기회를 얻었어요.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벤과도 팀 리빌딩 되기 전에 만났다. 만약에 그 시기가 좀만 빨랐다면 불라비도 꽤나 어수선했기 때문에 승리 장담 못했다. 물론 모든 걸 운으로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회를 우승하려면 운도 필요하다, 이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불라비의 실력까지 더해진다면 2승을 해서 6강 플레이오프 가면요, 사실 국대팸이 강력해 보인다, 저쪽에 월클이 강력해 보인다, 이런 게 크게 의미 없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이제 토너먼트이기 때문에 불라비도 당당한 우승 캔디데이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진짜 이제 실력 보여줄 수 있다는 거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방심해서 미끄러져서 4, 5위로 가면요, 이것도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난 슈퍼리그 불라비와 최진철이 만났을 때 그 누구도 6위로 강등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불운한 상황도 생길 수 있다. 끝까지 집중해야 되는 이유겠죠. 탑걸 30경기 16승, 불라비 29경기 13승입니다. 패가 더 많네요. 탑걸의 흐름 좋지 않죠. 지금 4연패 중이고, 불라비도 한 3연패 하다가 개벤이라는 보약을 먹고 연패를 끊었죠. 하지만 지난번 승부차기 석패. 상대 전적은 불라비가 2승으로 앞서 있습니다. 불나방 시절이 첫 맞대결이었군요. 슈퍼리그 3회. 당시에 1대0 박선영의 결승골로 승리를 했죠. 이게 사실 궤적이 유빈을 맞고 들어가서 이게 자책골성이 있었는데, 왜냐면 유효슛 궤적이 아니라고 봤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박선영의 골로 인정이 됐습니다. 굳이 번복할 필요도 없고요. 자, 당시에 박가령이 김보경을 지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에요. 경기를 분석해보면 그렇지 않았고, 물론 박가령이 몇 번 정도는 김보경을 저지했지만 김보경이 박가령을 제치고 슈팅을 만들고 이런 횟수가 훨씬 많았거든요. 저도 분석을 해봤으니까. 그러면 누가 김보경을 막았냐? 안혜경 키퍼가 당시에 막았어요.
안혜경의 선방으로 이 클린시트까지 막은 것이고 박가령도 물론 크레딧을 줄 수 있습니다만 안혜경이 훨씬 좋은 선방을 했다. 저도 그래서 평점을 높게 줬던 것 같은데 바로 지난 슈퍼리그에서도 맞붙었죠. 김보경이 한 골을 넣었습니다만 채연과 강보람의 골로 블라비의 승리. 그래서 전적은 블라비가 2승이네요. 양 팀 다 클럽 히스토리를 보면 좀 초창기의 영광을 누렸죠. 그 이후에 롤러코스터도 탔습니다. 승격과 강등을 반복하기도 했고 그나마 탑걸이 가장 최근에 준우승을 차지했죠. 깜짝 준우승. 하지만 태미 키퍼가 이적한 다음에는 굉장히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감독들입니다. 김태형 24경기 11승, 최진철 37경기 19승. 지난번에 20승 사냥에 실패를 했는데 과연 이번에 감독 최초 20승 달성할지. 팀과 함께 4연패 그리고 1패 기록 중이고요. 상대 전적은 1승 1패로 동률입니다. 챌린지 3회 진흙탕 챌린지였죠. 그때 발라 원더를 제끼면서 김태형이 국대패미 1위 승격, 스밍파 2위로 승강 피오 거치면서 승격. 두 감독 다 잘했고 맞대결에서는 김태형이 이겼어요. 이때 황희정도 첫 골이었고 김민지의 잊을 수 없는 왼발 프리킥 골이 나왔었죠. 심으뜸의 역습골도 멋있었는데 PK도 얻었는데 또 명서현 키퍼가 막았던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에 또 블라비 대 탑걸 최진철이 승리했었죠. 이때만 해도 블라비는 토너먼트로 나가고 우승까지도 노리나 싶었고 김태형 감독이 5, 6위전으로 가나 싶었는데 반대로 됐어요. 블라비는 6위 강등을 했고 탑걸은 준우승을 했죠. 1승 1패입니다. 김태형 감독은 무관인데 준우승 경험은 있고 최진철 감독은 우승 경험이 있죠. 챌린지에서 두 감독 다 잘했습니다. 두 번의 승격 경험을 각각 보유, 다 크레딧을 줄 만한 내용들이었고요. 김태형의 암흑기는 액션이 암흑기와 겹쳐있죠. 3시즌을 맡았는데 경기력 성적 다 좋지를 못했어요. 이영진의 이탈이 컸는데 그 대형 수비수가 나간 자리 이혜정을 맞지 않은 옷을 입혀서 수비수로 넣었는데 이혜정도 불행했고 팀 경기력도 좋지가 않았죠. 특히 월클과의 경기에서는 6대1로 대패하는 수모도 겪었고 바로 다음 경기 이어지는 게 FA컵 1라운드 광탈을 했는데 스밍파에게도 4대1로 대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태형 감독이 태미를 보유할 때는 또 탑걸 준우승 시켰는데 태미가 나가니까 지금도 좀 헤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영진의 이탈, 태미의 이탈, 이 대형 선수들이 나갈 때마다 헤매는 경향이 있다. 이제 이번 시즌 마무리를 잘 해야 될 텐데 김태형 감독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최진철 감독은 명장으로 군림을 하다가 또 최다승 감독이기도 한데 지금이 암흑기예요. 블라비를 맞고 나서 상당히 좋지가 못하고 특히 지난 슈퍼리그 6위로 다이렉트 강등되는 수모. 만약에 챌린지 리그가 있었다면 지금 거기서 시작을 했어야 되고 특히 오르기 전 원더에게 당한 5대0 패배는 정말 좀 수치스러웠습니다. 진철 감독이 명예회복을 노렸는데 G리그도 지금 썩 좋지는 못하죠. 개벤에게 거둔 1승을 제외하고는 물론 이제 석패를 2경기 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강한이를 보유하고도 백지훈 시절만큼 그 파괴력이 안 나온다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최진철이 6강 플레이오프 이상 가면 또 새로운 반전 일으킬 수 있을 텐데 탑걸전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공격 포인트입니다. 강보람과 이유정이 가장 또 돋보이죠. 이번 시즌 6골, 이유정은 5개의 공격 포인트. 이번 시즌 데뷔한 선수 맞나요? 굉장한 센세이션 보여주고 있고 초임도 3개의 어시스트, 지금 G리그 어시스트 공동 1위죠. 황희정과 더불어서. 자, 특히 탑걸은 다른 선수들이 좀 도와줘야 돼요. 특히 보경 선수가 좀 살아나야 되고 유빈 리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탯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서로 좀 잘 안 맞습니다. 다영의 침묵도 오래됐고 여기도 채연 주리가 좀 살아날 필요 당연히 있고 승현 선수 물론 수비 일변도로 가고는 있습니다만 이 공격 포인트에서 좀 보태줄 필요가 있어요. 출전 경기 수입니다. 해경 키퍼 역사적인 30번째 경기 앞두고 있고 초임도 10경기 달성하네요. 다영도 오랜만에 선발입니다. 23번째 경기. 나이는 99년생 어린데 벌써 베테랑 라인이에요. 그만큼 이제 포텐셜을 좀 터뜨려줘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체력이 좋고 얼마든지 성장할 가능성도 높은데 이번 G리그 들어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죠.
탑걸이 6강으로 향할지 아니면 멸망전으로 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영이 정말 살아나 줘야 돼요. 그리고 이채영 키퍼로서 이제 두 번째 경기를 치르게 되네요. 자, A조 키퍼 다 리스크가 있다고는 합니다만 두 키퍼의 대결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배경 키퍼는 베테랑 키퍼. 일단 경기 수가 상당히 많고 우승 경험도 있고요. 중요한 길목에서 팀을 토너먼트로 이끈 경험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또 베테랑의 기지가 발휘가 될 것 같은데, 이채영 키퍼는 신입입니다만 퀄리티 면에서는 또 타고났습니다. 긴 팔다리, 리치가 길기 때문에 또 타고난 부분, 또 순발력 좋고요. 또 경기를 보니까 판단력, 언제 나와야 하는지 이거 잘 알더라고요. 타고난 영역이 있기 때문에 두 신구 키퍼의 대결이 또 굉장히 기다려집니다. 두 수문장을 뚫기 위해서 유정과 보경, 여기는 강한이가 나서겠죠. 사실 여기에 보통은 리나 혹은 유빈이 언급이 돼야 되는데 유빈 폼이 많이 떨어졌고 리나도 1인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아쉬운 부분이 있고, 다영도 지금 보이지 않고, 여긴 채연도 마찬가지죠. 주리가 그나마 지난 경기 좀 보여줬어요. 미드레인지도 좀 많이 때렸으면 좋겠고요. 개벤과 국대팬 경기 보니까 8골 나왔는데 한쪽이 원사이드 하는 것도 뭐 재밌을 수 있습니다만 기왕이면 서로 치고받으면서 많은 골이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서 전문 수비수로서는 승현이 단연 독보적인 아우라를 뿜어내거든요. 저에게도 좀 무게감이 묵직한 선수인데 유정을 얼마나 제어할 수 있을지도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포인트예요. 다음번에도 G리그를 한다면 그때는 A조, B조를 꼭 번갈아 가면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각각 10경기씩인데 이 10경기를 다 보려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물려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물론 이제 B조에 볼드모트 이슈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아니라면 이렇게 몰아서 할 필요는 없겠죠. 한 5개 보여주던지, 아니면 보통 2경기씩 촬영을 하니까 6개 보여주고 마지막 4경기가 더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 4경기에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던지 하는 방식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킹버틀러였습니다.